이번 영상은 식중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식중독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즉,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은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 때문인데요. 이 원인들을 이번 영상에서 총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식중독 종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바로 급성 위장염, 복통, 구토, 설사입니다. 이 4가지는 거의 모든 식중독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기억해두세요. 얘네들은 식중독의 기본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식중독은 6월에서 9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계절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겨울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중독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집에서 피자를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지사제나 소화제,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복용해야 해요.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면서 병원 안 가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시험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사제를 먹는다. 소화제, 항생제를 복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자, 이제 의사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식중독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그 다음 환자를 바로 보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여기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어요 하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음식을 먹고 걸린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단체 급식이 가장 위험하죠. 그럼 시장군수구청장도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환자는 이제 집에 가서 역학조사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식중독에 걸리기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중독의 원인 5가지 살펴볼게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자연독, 화학적 식중독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식중독이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이 중 어떤 것이든 섭취하게 되면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5가지가 어떻게 식중독을 일으키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세균 때문에 걸리는 식중독부터 살펴볼게요. 세균성 식중독은 크게 감염형, 독소형, 중간형 식중독으로 나뉩니다. 감염형 식중독은 음식에 균이 생기고 그 균 자체를 먹어서 걸리는 식중독이에요. 원인이 균 자체라는 거죠. 독소형 식중독은 음식에 균이 생겼지만 그 균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균이 독을 만들어서 음식에 뿜 하고 독을 내뿜어요. 우리는 그 음식 속에 있던 독소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즉, 독소형 식중독은 균이 독을 먹고 걸리는 식중독입니다. 중간형은 말 그대로 감염형과 독소형 사이에 있는 애매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감염형 식중독부터 자세히 볼게요. 감염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있어요. 살모넬라 식중독은 알이나 육류, 어육가공품을 먹고 걸리는데요. 특히 달걀과 닭고기에서 많이 발생해요. 달걀은 삶아 먹어 이렇게 외우세요. 달걀은 삶아 먹어. 그리고 살모넬라는 살살살살살 몰래 다니는 해충들, 쥐, 바퀴벌레, 파리가 옮겨요. 장염 비브리오는요, 이름에서부터 비린내가 나죠. 그래서 어패류를 먹고 걸리는 식중독이에요. 이 균은 소금을 좋아하는 호염성균이고 바다에 사는 해수균이라고도 불려요. 비린내 나는 장염 비브리오는 바다, 소금, 어패류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장균은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처럼 하나의 균이 아니라 성질이 비슷한 균들을 모아놓은 그룹이에요. 그 중에서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균이 5종류 정도 있는데요. 그 애들을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대표적인 병원성 대장균은 바로 0157H7이에요. 이 균은 조리된 햄버거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햄버거병이라고도 유명합니다. 한때 햄버거 식중독 논란도 있었었죠. 덜 익힌 다진 고기에서 잘 생기는데요. 겉은 익은 것처럼 보여도 속까지 충분히 익지 않으면 균이 살아남아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시험 팁은 0157H7은 햄버거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에 강한 균도 가끔 있지만 대다수의 균은 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3가지 감염형 식중독은 균 때문에 걸리는 거니까 가열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균을 분류하는 방법 중 그람 염색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균을 염색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염색했을 때 보라색이 나오면 그람 양성균, 분홍색으로 나오면 그람 음성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대장균 이 3가지는 분홍색으로 염색이 되기 때문에 모두 그람 음성균이에요. 시험에서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3가지가 그람 음성균이다라는 내용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이제 독소형 식중독으로 넘어갈게요. 독소형 식중독은 황색 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이 있어요. 독소형 식중독은 균이 뿜는 독을 먹고 걸리는 거니까 균 자체보다는 균이 만든 독소가 더 중요하겠죠? 황색 포도상구균은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을 뿜하고 내뿜어요. 여기서 톡신이 독이란 뜻이에요. 균 자체는 열에 약해서 쉽게 죽지만 엔테로톡신은 열에 강해서 균이 죽고 나서도 독소는 음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열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엔테로톡신은 장을 공격하는 독소, 장독소예요. 그리고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 몸에 고름이 생긴 부위, 특히 화농성 질환자의 피부에서 잘 번식해요. 그래서 화농성 질환자가 취급한 음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균은 이름처럼 포도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포도상구균이라고 부르는데요. 포도 터뜨리면 꼭 고름 터지는 것 같죠? 그래서 포도, 고름, 황색 포도상구균 이렇게 연결해서 포도농으로 기억해두세요. 대부분은 식중독의 잠복기가 12시간에서 24시간인데요. 황색 포도상구균은 잠복기가 3시간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대부분과 다른 특징이 있는 식중독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은 식중독은 하면 황색 포도상구균 하고 나오면 됩니다. 다음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 식중독이에요. 아까 대장균처럼 클로스트리디움도 하나의 그룹이에요. 이 그룹 속에 보툴리뇽이 있고 뒤에서 또 클로스트리디움 파프리젠스라는 아이도 나올 거예요. 보툴리뇽은 유로톡신이라고 하는 신경독소를 내뿜습니다. 보툴리뇽 자체는 열에 강해요. 하지만 유로톡신은 열에 약해요. 황색 포도상구균이랑 반대죠. 즉, 식중독은 유로톡신 때문에 걸리는 거라서 가열만 잘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유로톡신은 신경을 공격하는 독소라서 심하면 신경질환, 신경마비,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클로스트리디움 그룹은요,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 균들만 모여있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보툴리뇽도 당연히 현기성 균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에 속한 거죠. 그래서 밀폐된 식품, 특히 통조림, 병조림 식품에서 많이 발생해요. 보툴리뇽은 또 A형부터 G형까지 총 7타임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A, B, E형이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균입니다. 감염형과 독소형 식중독은 다음 중 감염형인 것은, 독소형인 것은 하면서도 많이 나오니까 감염형 종류들에 해당하는 것, 독소형 종류들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형으로 넘어갈게요. 중간형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파프리젠스 모르가니균이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파프리젠스는 웰치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웰치균이라고도 불려요. 기능사에서는 웰치균으로 많이 나오고 산업기사 이상에서는 파프리젠스로 많이 나와요. 보통 독소형 식중독은 음식에 독을 내뿜고 우리가 그 독을 먹어서 걸리는데 웰치균은 우리가 균을 먹으면 균이 우리 몸속에서 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음식에서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이유로 웰치균은 중간형으로 구분됩니다. 아까 클로스트리디움 그룹은 모두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균이라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웰치균도 현기성 균이다 정도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모르가니균 식중독은 조금 특별한데요. 알레르기성 식중독이라고도 많이 불려요. 모르가니균이 꽁치, 고등어, 가다랑어 같은 붉은산 생선에 증식하면서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히스타민을 만들어내요. 즉 균이 독을 직접 뿜는 게 아니라 히스타민이라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중독은 히스타민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증상이 나타나고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면 바로 나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넘어갈게요. 여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이건 우리나라 식중독 발병 1위예요. 특히 겨울철에 굴 먹고 걸리는 식중독으로 유명하죠.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에 잘 있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력이 강해서 겨울철 바다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굴을 먹고 감염될 수 있지만
굴은 겨울이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생굴 섭취가 많고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 원인으로 꼽히는 거예요. 얘는 특이하게 백신도 없고 치유법도 없어요. 그냥 2, 3일 아프고 나면 자연 치유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 굴, 자연 치유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곰팡이 식중독으로 넘어가 볼게요. 곰팡이는 미생물 중에서 건조식품에서 유일하게 생존 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곰팡이 식중독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건조식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곡류, 견과류, 저장된 쌀, 보리, 호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곰팡이는 식품에서 자라면서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곰팡이 독을 영어로는 마이코톡신 또는 곰팡이가 진균체잖아요. 그래서 진균독이라고도 해요. 이 말들은 시험에 사용되니까 함께 기억해주세요. 또한 곰팡이 독은 열에 강해서 가열로는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아스퍼질러스라는 곰팡이부터 볼게요. 얘는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스테리그마토시스틴이라는 독을 만들어내요. 모두 간을 공격하는 간독소예요. 모두 심하면 간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플라톡신이에요. 그래서 아플라톡신 식중독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스퍼질러스는 주로 땅콩, 곡류 같은 식품에서 잘 자라요. 예전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칠면조 먹이로 땅콩을 줬는데 10만 마리의 칠면조가 간장장애를 일으켜 죽은 적도 있어요. 아플라, 간이 아프니까 퍼질러 자야겠어.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은 페니실리움 곰팡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른 곰팡이예요. 발효에도 쓰이지만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아이슬란드 톡신이란 간독소와 시트리닌이라는 신장독소를 만들어내요. 주로 저장된 쌀에서 발생하는데 페니실리움이 퍼지면 쌀이 황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식중독은 미가 황색으로 변했다 해서 황변미 식중독으로 불립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습기가 많을 때 더 잘 퍼집니다. 시험에서 장마철 저장쌀이 황색으로 착색되는 이유는 하고 나오면 정답은 페니실리움이에요. 마지막은 맥각균입니다. 얘는 에르고톡신이라는 간독소를 만들어내요. 간 기능을 손상시키는 간독소이지만 간암까지 일으키지는 않아요. 주로 보리, 호밀에서 발생하고요. 맥주는 보리로 만들고 간에 안 좋잖아요. 보리 맥주 먹고 에르고 간 아파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나머지 두 가지 곰팡이는 곰팡이 독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참고만 해주세요. 지아라레노는 푸사리움 속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예요. 특징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생식기에 영향을 줘요. 불임, 생리불순 등 호르몬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스프리데스민은 피토미세스 카르타lum이 만들어내는 독소인데 주로 풀이나 건초에 기생하면서 가축에게 피부염을 일으켜요. 자, 이제 자연독 식중독으로 넘어갈게요. 자연독 식중독은 식품 그 자체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을 먹고 걸리는 식중독입니다. 식품 자체에 있는 독이라 내인성 식중독이라고도 불려요. 자연의 식품은 두 가지로 나뉘죠. 바로 식물성과 동물성. 식물성 식품부터 알아볼게요. 지금부터는 암기 타임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감자에는 두 가지 독이 있는데요. 쏠쏠쏠 싹이 나는 부분에는 솔라닌, 시옷시옷 썩은 감자엔 셉신, 동미나리는 식효톡신, 동미씨 큐, 피마자에는 리신, 피리, 청매는 매실 씨를 말하죠. 열매의 씨들은 통통통 튀어요. 아미그달린, 모카씨는 고시폴, 먹고 싶어. 독버섯은 아미니타톡신이랑 무스카린, 독버섯 아니니 무극가. 독버섯은 독의 종류가 다양한데 아미니톡신과 무스카린만 알아도 시험에서는 충분해요. 이렇게 리듬감 있게 암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동물성 식중독 시작해볼게요. 모시조개, 굴, 바지락 같은 작은 애들 대표는 모시조개예요. 그래서 모시조개, 베네루핀, 모베. 섭조개, 대합조개 같은 큰 애들 대표는 섭조개예요. 섭조개는 삭시톡신, 삽삭삭삭삭삭. 보거독은 테트로도톡신인데요. 보거볼은 탱탱해서 터트리고 싶죠? 터트려줘. 이렇게 외우면 자연독 식중독 끝입니다. 보거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보거는 자격증까지 따로 있을 정도로 위험한 식품이거든요. 보거 속 독은 뭐였죠? 터트려줘. 테트로도톡신. 이 독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독이에요. 이 독은 난소, 간장, 내장, 피부 순서로 독성 강도가 줄어듭니다. 시험에서는 난소를 제외한 부분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곳은 하면서도 나오니까 난소랑 간 순서까지 기억해주세요. 보거의 독성이 가장 강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5월에서 6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바닷물 온도가 보거의 생식에 가장 적합한 온도로 올라가고 생식기관이 성숙해져 알을 낳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난소가 발달하면서 독이 집중돼요.
그래서 여름철이 아니라 보거독은 5월에서 6월입니다. 자연독은 날씨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보거독은 열에 강해서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화학적 식중독 살펴볼게요. 화학적 식중독은 식품에 남아있는 유해 화학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식중독이에요. 대표적으로 중금속, 농약, 메탄올이 있습니다. 화학적 식중독은 다량이 축적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금속부터 살펴볼게요. 카드뮴과 순, 크롬은 주로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산업용 폐수가 바다나 강에 유입되면서 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 시 중독이 될 수 있죠. 셋 다 수질 오염이 원인입니다. 카드뮴에 중독되면 몸속 칼슘과 인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칼슘이랑 인은 우리 뼈를 구성해주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심각한 뼈통증과 고련화증이 생깁니다. 이 병이 바로 이타이 병이에요. 또한 폐나 신장 기능 장애, 단백뇨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수은에 중독되면 뇌손상, 언어장애, 사지마비 같은 심각한 신경계 질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병을 미나마타 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미나마타 지역에서 집단으로 발생돼서 미나마타 병이라고 해요. 수은이랑 미나마타는 수미야, 이타병을 잇다가 카드뮴을 카드놀이 하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수미야, 잇다가 카드놀이 하자. 크롬은 중독되면 비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궤양, 비중격 천공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비중격 천공은 코 안의 벽에 구멍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나고 코 안쪽이 헐어요. 납은 주로 도자기에 사용하는데요. 도자기 색을 내려고 바르는 걸 알료라고 하고 도자기를 구울 때 표면이 반들반들하라고 바르는 것을 유약이라고 해요. 이런 안료와 유약에는 납이 사용되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납과 함께 카드뮴도 도자기 안료 유약으로 사용되니 알아두세요. 납에 중독되면 안면 참백, 조혈장애, 잇몸이 착색되고 소변에서 모프로프로피핀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칼슘과 인이 배출된다 하면 카드뮴이고 모프로프로피핀이 결출됐다 하면은 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석은 통조림 내부에 도금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산성인 식품을 통조림으로 만들게 되면 내부가 녹아 주석이 흘러내려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 통조림 하면 주석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뮴 수은 수질오염, 그리고 수미야 이따가 가드놀이 하자. 크롬은 큰, 코, 납 카드뮴은 도자기, 주석은 과일 통조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약 식중독은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을 섭취하거나 직접 농약을 먹었을 때 걸리는 식중독이에요. 소량이라도 독성이 강해 조심해야 합니다. 농약은 유기화합물 기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유기인제, 유기염소제, 유기수은제 이런 말이 나오면 농약일 가능성이 99%예요. 유기땡땡땡이 나오면 농약. 유기땡땡땡들 중에서 유기인제, 유기염소만 다뤄볼게요. 인이 포함된 유기화합물 유기인제에는 파라티온, 말라티온이 있고요. 염소가 포함된 유기염소제에는 DDT, BHC가 있습니다. 이 농약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신경을 공격하는 신경독소입니다. 그래서 중독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기인제에 뭐가 있는지, 유기염소제에 뭐가 있는지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메탄올 살펴볼게요. 메탄올 식중독은 메탄올을 섭취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인데 심하면 실명,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메탄올은 산업용 알코올인데 세척제, 연료, 방부제 등에 사용되고 우리가 아는 음료용 알코올인 에탄올과는 전혀 달라요. 소량만 섭취해도 큰애 납니다. 그런데 이 메탄올이 술을 만들 때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떨 때냐면 주류 발효 과정에서 펙틴이 존재할 경우입니다. 펙틴은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과일로 술을 만들면 메탄올 생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메탄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특히 집에서 술 담그시는 분들 많죠. 매실주, 복분자주 등 가실주 담글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탄올 하면 펙틴, 실명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식중독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원인인 식중독은 미생물이 원인이죠. 그래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손 씻기, 세척, 소독, 냉장, 냉동 보관 등 청결이 우선이에요. 자연독 식중독은 식품 자체에 독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독 부분을 제거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화학적 식중독은 화학물질이 원인이기 때문에 오염원을 차단하면 됩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문제.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1번부터 자세히 볼게요. 주요 증상으로 급성 위장염을 일으킨다. 식중독의 대표적인 공통 증상이 급성 위장염이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시면 통조림 등의 산소가 부족한 식품에서 유발된다. 공기가 없는 곳을 좋아하는 향기성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었죠. 클로스트리디움이란 집단이 공기를 싫어하는 향기성균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번 장내세균의 일종이다. 살모넬라는 세균성 감염이니까 세균이 맞죠. 4번 계란, 육류 및 어육 가공품이 주요 원인 식품이다. 계란은 삶아 먹어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독버섯의 유독 성분은? 정답은 2번. 독버섯은 어머니 묵을까? 였죠. 아미니다 톡신이랑 무스카린. 1번 솔라닌은 감자의 싹에서 나는 솔라닌 독이고요. 3번 아미그달린은 매실 또는 열매의 씨에 생기는 독이에요. 그래서 통통 튄다 그랬잖아요. 아미그달린. 마지막 보거의 볼은 터뜨리고 싶죠. 테트로도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에탄올 발효 시 생성되는 메탄올의 가장 심각한 중독 증상은? 정답은 3번 실명입니다. 메탄올 하면 팩틴 하면 실명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야 해요.